네, 안녕하세요. 탄소 중립을 위한 기계공학자의 역할에 대해서 전달하게 될 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조교수 김사면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하게 될 발표 순서는요, 전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다음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계공학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공학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차를 고치거나 아니면은 에어컨을 고치거나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기계공학이라는 거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기계 부품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또 제작된 기계 부품을 이용해서 항공기나 자동차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계공학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배울 전공 과목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교양기초 과목으로 수학과 물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전공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학과 물리학을 잘 모르더라도 우리 교수님들이 가르쳐주는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오시면은 전공 기초 과목과 전공 심화 과목을 누구나도 쉽게 잘 소화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 기초 과목에는 고체역학, 유체역학, 연력학이 있는데요. 고체역학은 멈춰있는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어떤 힘이 발생하는지, 내부에 어떤 응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학문이 되겠고요. 유체역학은 말 그대로 흐르는 기체나 아니면 물과 같은 유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유체역학입니다. 그리고 연력학은 열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열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역학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역학을 우리가 삼역학이라고 해서 전공 기초 과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공 기초 과목을 다 배운 다음에 심화 과목으로는 동력학, 그다음에 로봇과 관련된 제어공학, 그다음에 기계 요소 설계를 위한 기계 설계, 또 로봇과 같은 또 자동차와 같은 전기와 기계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메카트로닉스 등에 대한 전공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공학을 배우게 되면 기계공학에서는 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학문을 배운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공학을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항공우주공학 쪽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고요. 또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자동차공학으로, 또 에너지와 관련된 학생은 에너지공학으로 심화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봇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로봇공학에 특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추가적으로 키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과 냉동기와 관련된 거는 냉동공조공학, 또 우리 기계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계공학에 대한 학문을 접목시키는 바이오메카닉 공학을 적용해서 운동선수들이 운동 자세 교정이라든지 재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근간이 되는 학문이 바로 기계공학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학과의 교육 목표는 여러분들이 공학 지식을 보유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실용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서 창의적으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갖춘 봉사적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고 있는 기계 부품 소재 분야뿐만 아니라 IT 분야와 관련된 분야도 있고요. 또 로봇 생산 시스템 분야도 접목시켜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제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저희 학과가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차별화된 특성과 미래 비전을 보면은 높은 취업률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계공학이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 진출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우수한 교수진의 현장 경험과 또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동차 인력 양성 사업과 하림그룹 취업 연계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국가 미래 정책 방향과 큰 흐름을 같이 하는 스마트 제조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마트 장비 이론을 우리가 가르치고요.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컴퓨터 기반 설계 및 해석 능력을 배양시켜서 실전에 투입되어도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로봇 제어 및 3D 프린팅 기술도 우리 학과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기업 채용 연계 프로그램인 할인 비스타 프로그램을 저희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이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합격이 되면 졸업 후에 할인 지주사와 계열사에 100%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학 중에 매학기 장학금을 받고요. 또 현장 실습비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교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수강하면서 기계 계열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트랙별 학과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인력 양성 사업은 특장차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특장차는 특수한 장비를 갖추어서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단에 참여를 하게 되면 참여 기간 동안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참여 학생들은 6년 연속 100%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실무 위주 교육과 전문가 특강을 통한 현장 맞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3D 설계나 해석 소프트웨어를 익숙하게 다룰 수가 있고 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여러분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인력 양성 사업에서는 참여 학생 모두 국외 현장 실습을 실시합니다. 국외 현장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유명한 자동차, 특장차 등의 제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참여 학생들 성과를 보면은 1인 1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학회에 참석해서 최우수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 팀 프로젝트 캡스톤 디자인에 참여해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길게는 또 1년 동안 문제 해결 능력과 경험을 통한 학습 능력 향상을 시키는 그런 효과를 받습니다. 자, 우리 학과 졸업 후 진출 분야는 산업체의 기기 설비 설계나 제작, 또 첨단 기기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생산 현장의 품질 및 생산 관리, 또 기계 관련 공무원 및 공기업에 취직할 수 있고요. 세부 분야로는 자동차나 조선, IT 자동 업체나 우주항공 분야, 반도체 분야, 플랜트 분야,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졸업 후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학과 졸업 후 진로 현황을 보면요. 설계, 제조, 품질, 산업안전, IT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대기업, 우량 기업에 취업을 했고요. 그리고 몇몇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또 이런 취업 현황을 보면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삼성중공업, 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LG, 한인그룹,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등에 진학한 학생들이 다수 있습니다. 자, 저희 학과 교수님들을 소개를 드리면요. 세부 전공 분야로 연료체 에너지, 메카트로닉스 로봇, 소음 진동 제어 분야, 첨단 생산, 가공 설계 분야에 우수한 교수진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에 입학하셔서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님을 만나서 세부적으로 상담도 받고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학과 소개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탄소 중립이 이슈가 된 중요한 이유는 지구가 바로 온난화되기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보이시는 그림에서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많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또 우리가 생활할 때 나오는 생활 오수 등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이거는 최근에 캡처한 사진인데 현재 비행기들이 어느 나라의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항공기들이 우리 지구를 매일매일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기권에 안 좋은 배기가스들을 많이 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이렇게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면 빙하가 녹고 또 어느 지역에는 가뭄이 생기고 또 반대 지역에는 홍수가 생기고 산불도 자주 일고 태풍과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온실가스인데요.
온실가스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 나오고 우리가 적절히 규제를 하면은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온실가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면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해서 또 재방출해서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산화탄소에 집중해서 이거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탄소 중립은 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인간의 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최대로 줄이고 또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이나 아니면은 CCUS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흡수되거나 아니면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거나 하는 기술 등을 개발해서 최종적으로는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활동에 의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산림이나 아니면 기술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구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합니다. 자, 탄소 중립을 위해서 기계공학적인 해결책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환경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게 친환경 재료를 개발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분해될 수 있도록 생분해성 재료가 개발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열이나 풍력 또는 조력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공장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제품을 경량화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자, 제품이 경량화가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탄소 중립을 해결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보이는 보잉 비행기를 보시면은 이 비행기는 새롭게 개발이 되었는데 개발된 목적이 바로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공학자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활약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들을 보면 자, 첫 번째로 보이는 사진은 아디다스 오션 트레이너라는 신발인데요. 이 신발을 만든 재료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게 바로 바다에서 만들어진 폐기물들, 바다에 버려진 그물들을 회수해서 그거를 다시 활용해서 우리가 신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이 탄생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이키아 싱크대입니다. 이 아이키아 싱크대에서 나무와 플라스틱 등이 새 플라스틱과 새 나무가 아니라 재활용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맥주캔 홀더인데요. 6개의 맥주캔을 붙잡은 홀더인데 이 홀더는 플라스틱 재료가 아니라 해초로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버려도 해양 생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터치포굿이라는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건데 재료된 폐 현수막으로 저렇게 가방이나 옷을 만들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애플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핸드폰 만드는 회사인데요. 애플은 리퍼비시된 제품들을 판매를 하는데 리퍼비시된 제품들은 폐기되거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할 때 헌 핸드폰을 애플에다 반납을 하죠. 그러면 그런 핸드폰들을 다시 수리해 가지고 검증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애플은 환경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탄소 중립을 위한 기계과학적 해결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재활용, 재사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재사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제품 수명 주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선형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형경제는 제품 수명 주기가 원재료 추출, 제조 생산, 포장 운반, 사용, 폐기 단계가 직선적으로 운용이 되는 사례가 바로 선형경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형경제로 많이 우리가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원재료를 많이 추출하고 그대로 폐기되기 때문에 폐기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순환경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순환경제는 기술 개발로 인해서 폐기물을 억제하고 자, 여기 봤던 선형경제에서 사용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부품을 재사용해서 제조 생산 단계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리고 사용 단계에서 획득한 재료를 재활용해서 원재료 추출을 막고 재활용된 재료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으로써 원자재 사용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는 또 지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순환경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순환경제의 핵심은
부품이 얼마나 빨리 분해되냐, 얼마나 부품 분해하는 게 쉽냐, 그게 관건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제재조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재조 산업은 아까 얘기했던 순환경제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요. 폐기 단계에 있는 제품이나 부품을 회수해서 원래 기능 및 성능을 회복시켜서 재상품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제재조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재조 산업에서의 특징은 우리가 부품을 수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분해하고 세척하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를 한 다음에 다시 원제품처럼 만들어서 성능을 회복시켜서 그거를 다시 팔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원 회수량이 굉장히 높게 되고요. CO2 배출량은 신제품 개발할 때보다 굉장히 낮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도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신제품 제조는 100%라고 하면 제재조 과정에서는 16%밖에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조 산업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탄소 중립을 위한 기계공학자의 역할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경제의 주요 요소는 바로 어떻게 분해되느냐입니다. 그래서 분해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은 분해는 수작업이에요. 사람들이 직접 스크류 드라이브를 들고 분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계공학자는 이 제품이 어떻게 하면 쉽게 분해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또 제품을 분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프로세스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제품을 분해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서 분해가 자동화하게 되게끔 하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애플사에서는 데이지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매시간 200개의 아이폰을 분해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부품들을 재사용, 재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회사에 가서 이렇게 기계공학자로서 환경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자로서의 역할, 또 우리가 재사용, 재제조 등 다양한 걸 알아봤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품이나 제품을 설계할 때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분해가 잘 될지, 어떻게 하면 환경에 유익할지 그런 걸 고민해서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소 중립과 기계공학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